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준비하실 때만 해도 우리 계좌가 이렇게 파랗게 멍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값까지 아껴가며 쌈짓돈을 모아 투자했는데 왜 우리가 산 주식만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야 할까요? 정말 눈물이 핑 도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대체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구독자님들, 오늘 HTS 창 보시고 가슴 철렁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오늘 장 열리자마자 한숨부터 나왔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투자를 못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코스피는 무려 6.49% 폭락한 5,405.75를 기록하며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시속 200km로 달리다 절벽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셈이죠.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오늘 외국인이 3조 7천억 원을 허공에 패대기 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시경제의 악당이 우리 증시를 강타한 겁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던진 진짜 이유가 바로 미친 듯이 오르는 환율 때문이라면서요. 퇴근길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쉬는데 뉴스에서 17년 만에 1,517원이라는 숫자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내 자산의 가치가 공기 중으로 사라지고 있는 이 공포스러운 환율. 도대체 누가 만든 건가요? 네, 두 번째로 짚어볼 시황이 바로 1513.26원, 장중 1517원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한국 주식을 쥐고만 있어도 매일매일 자산이 녹아내리는 세금 폭탄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주가 좋다고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위협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안전자산인 달러로 전 세계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차손을 피하려는 거대 투기 자본이 한국 시장을 ATM 기기처럼 취급하며 현금을 빼내 도망친 처참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소식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도망간 그 텅 빈 자리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7조 원이나 사들이며 온몸으로 막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주가가 너무 싸 보이길래 남은 비상금까지 털어서 조금 샀거든요. 이렇게 용감하게 샀으니 나중에 시장이 오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구독자님들, 지금 이런 기분이시죠? 이때가 기회다,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7조 원 중에 상당수가 신용이용자나 미수금, 즉 빚을 내어 산 돈이라는 게 끔찍한 덫입니다. 주식이라는 요리를 할 때 빚이라는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으면 요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지수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락하면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식을 하한가에 팔아버리는 반대매매 시한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눈에 띄는 소식은 이렇게 90% 이상의 종목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와중에도 나 홀로 붉은 기둥을 세우며 웃고 있는 주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에너지와 방산 관련주들인데요. 저도 호가창에서 펄떡이는 정유주들을 보니까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해야 하나 손가락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지금 사도 늦지 않은 건가요? 전쟁이 날 것 같으니 무기 팔고 기름 파는 회사가 오르는 건 상식처럼 보이지만 정면으로 반박하겠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트로이 목마입니다. 호재인 줄 알고 올라탔다가 치명적인 독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두바이유가 배럴당 134달러를 넘기며 정유주가 폭등했지만 지정학적 테마는 휴전 뉴스 한 줄에 그날 바로 하한가로 직행합니다. 내 피 같은 월급을 이런 극단적인 홀짝 게임에 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정말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서학개미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RIA 계좌가 오늘 첫 선을 보였고 하루 만에 9,000개가 넘게 개설되었다고 하네요. 매번 세금 폭탄 맞을까봐 해외 주식 팔기도 겁났는데 이 계좌만 있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도 세금 걱정 없이 국내 우량주로 갈아탈 수 있는 거겠죠? 네, 표면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구명조끼처럼 보입니다. 해외 주식 수익을 국내로 가져오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니 실제 데이터로도 첫날 9,000개 돌파는 놀라운 흥행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폭락장에서 세금 몇 푼 아끼려다 원금이 박살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계좌를 개설해 돈을 옮기기 전에 확실한 바닥 신호가 나올 때까지 현금을 파킹해두는 냉정한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을 보니 다음 달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새롭게 출시된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우량주 한 종목에 집중해서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니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런 상품을 활용하면 손실을 단숨에 만회할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가 되지 않을까요? 구독자님들,
원금 복구의 간절한 마음 표절이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이 날 땐 롤스로이스를 타게 해주지만 방향이 틀리면 여러분의 계좌리 압류딱지 붙은 자전거로 만들어버립니다. 상승장에선 훌륭한 무기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미쳐 날뛰고 하루에 6%씩 빠지는 하락장에선 계좌를 2배로 빨리 녹여버리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손실 회피 본능에 눈이 멀어 레버리지의 함정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7번째 소식은 바이오시밀러 강자인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상업화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연구개발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직접 약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하네요. 우리 K바이오 기업들이 기술력 하나는 세계 최고인데 이런 전략 변화가 폭락장 속에서 우리에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그동안 수비만 하던 팀이 드디어 최전방 공격수를 투입해 골을 넣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글로벌 빅카마들에게 의존하던 판권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판매망을 뚫겠다는 건 이익률을 극대화하겠다는 강력한 자신감입니다. 전체 시장이 짓눌려 바이오 섹터마저 피를 흘리고 있지만 이렇게 독자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장착한 실적주들은 폭풍호가 그친 뒤 먼저 튀어오를 훌륭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소식은 게임 주인 펄어비스가 신작 붉은 사막 출시 기대감으로 폭락장에서도 깜짝 반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게임 참 좋아했거든요. 남들 다 울고 있을 때 이렇게 신작 이슈 하나로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 게임주가 은근히 불황을 이겨내는 효자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이라는 것이 일상에서 가장 저렴하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죠. 불황일수록 사람들이 집 밖으로 안 나가고 게임을 한다는 건 실제 통계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펄어비스의 반등은 단순히 불황형 소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년간 딜레이되었던 거대 블록버스터인 붉은 사막의 글로벌 흥행 기대감과 슛커버링, 즉 공매도 상환 물량이 맞물려 폭발한 겁니다. 다만 출시 전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재료 소명 리스크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9번째는 부품주 BH에 대한 소식입니다. 애플이 드디어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을 내놓을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부품 공급사인 BH의 주가가 상승 전망을 보인다네요. 저도 지금 쓰는 폰을 확 접어버리고 싶은데 애플이 접으면 전 세계가 열광하잖아요. 이런 확실한 글로벌 고객세를 둔 기업은 무조건 믿고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애플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두었다는 건 뷔페 식당에 매일 단체 손님이 예약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BH 같은 FC/PCB 부품사들은 애플의 폼팩터 변화, 즉 폴더블 폰 출시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구조적 성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처럼 코스피가 무너지는 날에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버티는 이유는 거시경제의 폭풍 속에서도 애플의 혁신이라는 뚜렷한 매출 가시성이 닻을 꽉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1번째는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대덕전자가 서버형 반도체 수요 폭발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AI,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고 난리인데 그 AI를 돌리면 결국 서버가 필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판을 대덕전자가 만든다는 거죠.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최후의 승자는 역시 AI 반도체 관련주인가요? 이익은 상식적인 통념을 뒷받침하는 매우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시장에 돈이 말라붙고 외국인이 3조 원을 던져도 AI 서버를 구축하려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대덕전자가 만드는 FCBGA 같은 고부가 기판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절대적인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폭락장이라 주가가 밀렸을 때 이런 구조적 성장주를 모아가는 것이야말로 훗날 계절을 살찌우는 완벽한 액션 플랜입니다. 12번째 소식은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박살이 났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오늘 하루에만 3.58%나 폭락하며 연초의 상승분을 다 까먹었다고 합니다. 엔화가 싸서 일본 여행 가기엔 좋았는데 일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환손실에 주가 폭락까지 이중고를 겪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계실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 일본에 투자하셨다면 솔직히 지금 정말 뼈아픈 구간입니다.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 경제의 유가 폭등은 맹독과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기업들이 3년 연속 5% 이상의 대규모 임금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가면 물가를 잡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이 조만간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고 이자를 올릴 것이란 공포가 시장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오르면 주식시장의 돈은 채권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구조적인 덫에 걸린 셈이죠. 12번째로 중국과 홍콩 등 아시아 증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는 3.63%, 홍콩 항생은 3.44% 급락했는데요. 특히 대만 지수까지 급락하는 걸 보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체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걸 보면 마치 우리 동네 상권 전체가 전염병이라도 돈 것처럼 손님이 뚝 끊긴 것 같아 너무 섬뜩합니다. 아시아 시장의 폭락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면 중국의 거대 제조업 공장들은 피를 말리게 됩니다. 대만 역시 TSMC라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려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이 필수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동맥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기자분들은 가장 취약한 아시아 신흥국 주식부터
상황에서부터 현금화하여 탈출하는 극한의 위험 회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번째 소식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입니다. 보통 전쟁이 나거나 시장이 불황하면 금값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안전자산이라던 금 현물 가격이 5% 이상 폭락하며 4개월 내 최저치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하려고 비싼 돈 주고 금을 사 모으신 분들은 지금 통수를 맞은 기분일 텐데 도대체 왜 금값이 떨어지는 건가요? 상식을 정면으로 깨버리는 통념 파괴의 순간입니다. 위기엔 금이다라는 공식은 이자를 안 따질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유가 폭등이 가져올 전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5% 이상 치솟으면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 금덩어리 대신 매달 확정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달러 채권으로 전 세계 스마트머니가 이동하게 됩니다. 금을 믿고 몰빵하셨다면 거시경제의 흐름을 잘못 읽은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고 계신 겁니다. 14번째 소식을 보니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던 비트코인마저 6만 7천 달러 선이 처참하게 붕괴되었다고 하네요. 1억 원을 간다며 영끌에서 코인에 투자했던 2030 청년들이 지금 한강을 가야 하나 고민한다는 댓글이 넘쳐납니다. 기성세대들의 주식 폭락 못지않게 코인 시장의 절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비트코인도 결국 전쟁 앞에서는 휴지 조각인가요? 이것을 모르면 정말 계저가 공기 중으로 사라집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며 안전자산 코스프레를 했지만 유동성이 메말라가는 고금리 국면에서는 철저하게 나스닥 기술주와 동조화되는 초고위험 투기 자산의 민낯을 드러낼 뿐입니다. 빚을 내어 코인에 몰빵한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지만 이 시장이 자비 없이 위험하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투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리스크 관리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15번째 소식,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5.068%를 돌파했습니다. 영국 이자율이 오르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전 세계 금리는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당장 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다음 달에 얼마나 더 오를지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은행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이건 정말 피부로 와닿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영국 금리의 폭등은 글로벌 채권 시장이 인플레이션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며칠 뒤 대한민국 시중은행의 코픽스 금리를 무자비하게 끌어올릴 겁니다. 변동금리로 수억 원의 빚을 진 영끌족들의 한 달 이자가 수십만 원씩 폭등하는 임계점이 온 것이죠.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리파이낸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경제는 구조적인 덫에 짓눌려 파탄날 수 있습니다. 16번째 소식은 유럽 증시마저 4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는 암울한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 주가지수 선물까지 나스닥, S&P 할 것 없이 일제히 1.5% 이상 하락하며 불안한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의 심장인 미국마저 흔들린다면 우리 증시의 내일 아침 호가창은 안 봐도 비디오처럼 끔찍할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건가요? 직설적으로 서늘하게 말씀드리죠. 시장이 목을 메고 기다리던 금리 인하 랠리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며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는데 어떤 미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골드만삭스 등 메이저 기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완전히 꺾였다는 데이터 앵커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마저 고평가 논란 속에 안전자산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으니 내일 우리 증시 역시 폭풍의 가운데 서게 될 겁니다. 17번째 소식, 독일 거대 철강업체 살츠기터가 천연가스 사용량의 50%를 고정가격으로 확보하는 해지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가스비가 폭등할 걸 미리 알고 보험을 들어든 셈이네요. 정말 영리하네요. 반대로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수많은 유럽의 제조업체들은 당장 내일부터 공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건가요? 이게 바로 1류 기업과 3류 기업을 가르는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철강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갉아먹는 산업이죠. 전쟁으로 가스비가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에서 50%의 원가를 고정시켰다는 건 경쟁사들이 원가 압박에 피를 토하며 적자를 낼 때 혼자만 여유롭게 마진을 챙기겠다는 슬리 공식입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이런 철저한 해칭 전략을 가진 기업의 주식만이 우리 계좌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18번째, 스페인의 1월 무역 적자가 무려 35.2%나 축소되었다는 기적 같은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불황이라고 난린데 스페인만 어떻게 장사를 잘한 걸까요? 에너지 비용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줄이고 수입을 막아낸 결과라는데 국가나 개인이나 허리띠 졸라매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 모순을 찌르는 데이터죠. 다들 망해간다고 곡소리를 낼 때 실제 데이터 35.2% 적자 축소는 유럽 경제가 외부 충격을 견디는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황일수록 쓸데없는 지출을 막고 핵심 경쟁력에 집중하는 기업과 국가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쫓아 무리하게 매매할 때가 아니라 낭비되는 투자금과 레버리지를 철저히 통제해야만 이 폭락장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19번째 소식은 정말 영화의 장면처럼 끔찍합니다. 러시아의 최대 발트해 항구 우스트루가 연료 저장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100매럴의 수출이 올스톱되었다고요. 중동도 불안한데 러시아 기름길까지 끊기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는 당장 내릴 주유소 기름값이 2,000원, 3,000원으로 폭등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피부로 와닿는 구체적인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시장의 악재가 아니라 실물 경제의 동맥이 끊어진 겁니다. 글로벌 원유 100만 배럴이 순식간에 증발하면 수급 불균형으로 유가는 $150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할 수 있습니다. 항공, 해운, 화학 같은 에너지 민감 산업들은 치명타를 입고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산불이 우리 집 앞마당까지 번져온 셈이죠. 20번째 소식은 배달의 민족을 소유한 딜리버리 히어로가 대만 배달 앱 사업을 6억 달러에 매각하다는 내용입니다. 한때는 시장을 다 잡아먹을 것처럼 공격적으로 덩치를 키우더니 이제는 살기 위해 알짜배기 자산까지 내다 팔고 있네요. 고금리 시대엔 빚내서 사업 키우던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 이렇게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기업들의 뼈아픈 현실 체크입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난 지금 돈 못 버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시장은 자비가 없습니다. 6억 달러 매각은 생존보다 생존을 택한 꼬리 자르기입니다. 이런 기업 구조조정 뉴스는 앞으로 계속 쏟아질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아직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꿈만 먹고 사는 적자 성장주가 있다면 내일 당장 미련 없이 잘라내야 계좌가 파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1번째. 일본 시오노기 제약이 무려 3,600억 엔이라는 천문학적인 브릿지론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희귀질환 신약 파이프라인을 사들이기 위해 은행에서 엄청난 빚을 냈다고 하는데 남들은 빚 갚느라 정신없는 고금리 시대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건 도박 아닌가요? 일본 제약술들의 자금력과 스케일이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피말리는 파이프라인 전쟁의 단면입니다. 특허 만료 절벽에 직면한 제약사들에게 신약 확보는 기업의 사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 조달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을 주겠지만 블록버스터 신약을 품에 안는 순간 회사의 가치를 수십 배 폭발시키는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극심한 침체기에도 확실한 기술과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기업들은 이렇게 M&A를 통해 압도적인 회자를 구축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2번째, 다논이 영국의 대체 단백질 기업 휴에를 1억 유로에 전격 인수했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비건 트렌드가 커진다지만 단백질 쉐이크 만드는 회사를 1조 4천억 원이나 주고 샀다는 게 놀랍습니다. 전통적인 식품 공룡들이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대체 식품 시장으로 목숨 걸고 뛰어드는 걸 보면 우리 밥상 물가 판도도 완전히 바뀌겠어요. 소비재 기업들의 절박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인구는 줄고 기존 유제품 시장은 성장이 멈췄습니다. 10억 유로라는 돈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 미래 대체 식량이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패권을 쥐기 위한 입장권입니다. 소비 침체로 필수 소비재 주식들이 외면받고 있지만 이렇게 발빠르게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기업들은 훗날 주가 리레이팅에 강력한 원동력을 얻을 것입니다. 23번째,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반도체 설계 자동화 1위 기업 시밥시스의 지분을 수십억 달러 몰래 확보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개장 전 19%나 폭등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회사에 기업 사냥꾼이 들어와서 휘저었는데 주가는 왜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좀 활약해주면 제 반토막난 주식들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주주 환원의 마법이죠. 엘리엇 같은 행동주의 자본은 기업 경영진을 압박해서 배당을 늘리고 구조조정을 강제합니다. 그동안 회사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던 이익이 주주들의 주머니로 직접 들어올 것이라는 폭발적 기대감이 주가를 19%나 밀어 올렸습니다. 만약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이런 강력한 주주가치 재고를 통해 해소된다면 외국인 투매 속에서도 주가는 바닥을 치고 오를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겁니다. 24번째, 미국 강박증 치료제가 뇌 매핑 수술 장비로 FDA 최종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에겐 그야말로 동아줄 같은 희망적인 뉴스네요. 온 세상이 전쟁과 인플레이션 공포로 멍들어 있지만 인류를 구원할 의뢰 기술의 진보만큼은 폭락장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게 참 감동적입니다. 바이오 투자의 진짜 매력이 이런 걸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뇌신경 수술의 판도를 바꿀 이 혁신적인 전자에게 FDA 승인은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의 가장 큰 보상인 기술적 마일스톤 달성의 모범 사례입니다.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짓눌리는 거시 경제 쇼크 속에서도 이렇게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상용화되는 데 성공한 혁신 기업들은 펀더멘털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냅니다. 옥석가리가 필요한 지금 진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찾아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25번째는 이탈리아 국영 포스테가 측의 통신사인 텔레콤 이탈리아를 108억 유로에 집어삼키려 입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우체국이 통신망까지 장악하려 하다니 국가가 너무 많은 걸 독점하려는 거 아닙니까?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가진 국가주도 인프라 통제가 다시 시작되는 걸 보면 자유시장 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씁쓸함도 듭니다. 지정학적 물안이 나온 극단적인 국가 자본주의의 회귀입니다. 데이터 주권과 통신망은 현대전의 가장 핵심적인 안보 인프라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를 외국 자본이나 민간에 넘기지 않고 국영 기업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가 통신 시장까지 번졌음을 의미합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국가 주도의 초대형 M&A는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므로 관련 인프라 ETF 등은 하락장 속 강력한 피난처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26번째 소식, 호주 달러 환율이 3주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호주 달러는 원자재 경기를 가늠하는 온도계라고 하던데 이게 뚝 떨어졌다는 건 전 세계 공장들이 멈추고 심각한 불황이 시작된다는 무서운 경고 아닌가요? 글로벌 경제의 겨울이 생각보다 더 춥고 길어질 것 같아 정말 두렵습니다.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집어삼킨 극한의 위험 회피 심리가 자원 수출국인 호주를 정통으로 때린 겁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제조업 공장들이 수요 침체로 문을 닫을 것이란 공포가 선반영되며 철광석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 내다본 엑소더스입니다. 신흥국 외환 시장 전체의 연쇄적인 붕괴를 알리는 탄광 속 카나리아의 불길한 전조 증상인 셈이죠. 27번째, 독일의 유명 뷰티 기업 바이어스도르프가 성장 우려로 투자 의견 강등 철퇴를 맞았습니다. 니베아 크림 하나쯤은 우리 집 화장대에도 다 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가 쓰는 생필품을 만드는 거대 기업조차 내년 매출이 고작 0.7% 성장할 거라며 비관론에 휩쓸린 걸 보니 사람들이 지갑을 얼마나 꽉 닫고 있는지 소비 침체의 현실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짓눌린 전 세계 소비층의 참담한 현실 체크입니다. 생필품 구매조차 극단적으로 줄이는 지금 혁신적인 신제품 없이 과거의 브랜드 파워에만 기대는 필수 소비재 기업은 월가의 냉혹한 재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담긴 소비재 주식들도 이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실적이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고 냉정하게 실적 데이터를 추적해야 살아남습니다. 28번째 소식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미국과 아시아 주식을 공매도치고 5주 연속으로 유럽 주식으로 돈을 뺐다고 하네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바닥이라고 7조 원이나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비싼 주식을 다 팔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대 자본에 호고 잡힌 건가요? 정말 뼈아프지만 인정해야 할 시스템의 덫입니다. 투기 자본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돈 냄새만 쫓습니다. AI 거품 논란의 미국과 전쟁 리스크의 아시아를 버리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싸고 안전마진이 확보된 유럽의 전통 가치주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감행한 겁니다. 우리가 개별 종목에 물려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은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옮겨버립니다. 시장의 거대한 조류를 거스리려 하지 말고 현금을 쥐고 관망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9번째 소식, 이란에 억류된 영국인 부부가 구조를 호소했습니다. 중동의 끔찍한 분쟁이 무고한 민간인을 인질 삼아 외교적 방패막이로 쓰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네요. 사람의 생명마저 무기로 전락한 이 비극적인 현실을 보니 주식 차트의 숫자보다 훨씬 더 무겁고 두려운 인류의 위기가 코앞에 닥친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합니다. 단순히 경제 뉴스로 치부할 수 없는 지정학적 위기의 심각성입니다. 이 사태는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이란 제재와 군사적 대응에 적극 개입할 강력한 명분을 제공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일시적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인 장기전으로 돌입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과 물류 마비가 앞으로 몇 달간 우리 경제를 옥죄할 상수가 되었다는 뜻이므로 섣부른 반등 기대는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 30번째 소식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폭등하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앉는 걸 막기 위로 3억 유로의 막대한 보조금을 현금으로 뿌리기로 했습니다. 물가 잡으려고 이자는 턱 밑까지 올려놓고 뒤로는 빚을 내서 억 단위 돈을 푼다니 이게 대체 무슨 모순인가요? 유럽 경제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진 정부의 치명적인 딜레마입니다. 재정을 풀어 보조금을 주면 당장의 고통은 있겠지만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 물가는 더 오르고 국가 부채는 폭발하게 됩니다. 제2의 유럽 재정위기 시한폭탄의 스위치가 켜진 겁니다. 자, 구독자님들, 오늘 30개의 끔찍한 팩트들을 보셨습니다. 상황변 액션 플랜 나갑니다. 무조건 당장 스마트폰 켜고 현금 30%를 파킹 통장으로 로그인하십시오. 계좌를 지키는 냉정한 마인드셋,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결의를 남겨주십시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